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족의 눈물과 자식을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22살의 딸의 꿈을 위해 엄마와 아빠의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이야기길 따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나는 이미 눈을 떴다. 4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라고 해야 할까?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면서 지우 방 앞을 살짝 지나쳤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연습하느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든 우리 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잔잔한 숨소리에 마음이 살짝 놓인다. 지우야, 꿈꾸고 있니? 혼자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다. 오늘도 반찬 가게 미숙이네를 열어야 한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지우의 레슨비를 벌어야 하니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으면서 지난밤 지우가 연습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을 세워두고 안무를 따라 하던 모습. 똑같은 동작을 수십 번씩 반복하면서도 지치지 않던 눈빛. 그 눈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빛이 있었다. 엄마, 나 꼭 가수 될 거야.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처음 지우가 그 말을 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부른 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환호를 받고 집에 와서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었지. 그때 나는 그래. 우리 딸 예쁘고 노래도 잘하지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의 꿈은 더욱 구체적이고 간절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대신 연예계 진출을 선택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반대하고 싶었다. 안정적인 길을 걸어주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나? 하지만 지우의 눈을 보고서는 말릴 수 없었다. 그 아이에게는 정말 간절한 꿈이 있었거든.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할게. 걱정 끼치지 않을게. 그때 지우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22살, 아직 어린 나이에 벌써 엄마 걱정을 하는 우리 딸. 미안하면서도 기특했다. 쌀뜨물을 붓고 밥을 지으면서 냉장고를 열어 오늘 만들 반찬 재료들을 확인했다.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하나하나가 다 우리 지우의 꿈이다. 이 작은 반찬들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지우의 보컬 레슨비를 내고 댄스 학원비를 내고 가끔은 오디션 갈 때 입을 옷도 사준다. 미수가 요즘 지우 어떻게 지내냐?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물어보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잘 지내지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다. 과연 우리 지우가 정말 가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길을 계속 걸어도 될까? 특히 오디션에서 떨어질 때마다 보이는 지우의 모습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며칠 전에도 큰 기획사 오디션을 봤는데 1차에서 탈락했다. 그날 밤 지우는 방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다. 그 아이도 스스로 견뎌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엄마 다음 오디션 정보 찾아볼게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엄마 일어나셨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로 부엌 문 앞에 서 있다. 여전히 잠이 덜 깬 얼굴이지만 그래도 예쁘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일찍 일어났네. 배고프지? 네, 조금요. 그런데 엄마, 오늘 새로운 오디션 공고가 올라온다고 해요. 소라가 알려줬거든요. 소라는 지우의 절친이자 같은 꿈을 가진 아이다.
둘이 함께 연습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는데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어서 고맙다. 혼자 이 길을 걸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 그럼 오늘도 연습 많이 해야겠네. 네. 그런데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도 못 벌고 오히려 돈만 쓰고. 야, 우리 지우가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경제적으로 빠듯한 건 사실이다. 혼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고 거기에 지우의 각종 레슨비까지 대려니 쉽지 않다. 가끔은 적금을 깨야 할 때도 있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10년 전 이혼하면서부터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다. 그때 지우는 겨우 12살이었는데 아빠 없이 자라면서도 씩씩하게 잘 커져서 고마울 따름이다. 물론 가끔은 아빠가 그리워서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엄마와 딸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엄마는 지우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한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지우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일까? 연예계는 정말 험한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 순진한 딸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아침을 먹으면서 지우는 오늘 계획을 말해줬다. 오전에는 보컬 레슨, 오후에는 댄스 연습, 저녁에는 소라와 함께 새로운 안무를 익힐 예정이라고. 하루하루가 연습으로 가득한 일정이지만 지우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즐거워한다. 그럼 나는 가게 열어야겠다. 오늘도 화이팅. 엄마도 화이팅. 사랑해요. 지우가 볼에 뽀뽀를 해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의 꿈이 이루어질까? 정말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게 될까?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우가 포기할 때까지는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아이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 가게로 가는 길,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우리 지우의 꿈도 나의 하루도 모두 소중하니까.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지우가 가게로 뛰어와서 숨을 헐떡이며 외쳤던 그 순간을 말이다. 엄마, 엄마, 드디어요. 연습생 제안이 왔어요. 손님들이 돌아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지만 나는 지우를 나무랄 수 없었다. 그 아이 얼굴에 그렇게 환한 웃음이 번지는 걸 본 게 언제였던가. 진짜? 어디서? 스타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에요. 지난주에 오디션 봤던 곳 기억하시죠?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아, 그 회사. 강남에 있다는 작은 기획사였다. 지우가 오디션을 보고 왔을 때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했던 곳이다. 하지만 솔직히 나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다. 축하한다. 우리 지우. 정말 대단해. 그날 저녁 나는 지우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왔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다. 지우는 연신 환호성을 지르며 앞으로의 계획을 쏟아냈다.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트레이닝 받고 안무도 배우고 녹음도 해보고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엄마로서 응원하지 않을 수 없잖나. 하지만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우 씨 정말 실력이 뛰어나세요. 저희가 적극 투자하고 싶은 인재입니다. 전화를 받은 박성민 대표의 목소리는 매우 친근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자꾸 돈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초기 트레이닝 비용이 좀 필요한데요. 전문적인 보컬 트레이너, 안무 강사, 그리고 녹음실 사용료 등등. 대략 500만 원 정도면 3개월간 집중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 우리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엄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른 기획사들은 연락도 없는데 여기서는 저를 정말 원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나는 적금을 깨서 첫 번째 비용을 냈다. 지우는 그 돈으로 회사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다. 지우가 매일 신나서 집에 돌아왔거든. 엄마, 오늘 보컬 선생님이 제 음역대가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안무 선생님도 제가 리듬감이 뛰어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지우를 보면서 나는 500만 원이 아깝지 않구나 싶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뭐가 아까우랴. 그런데 두 번째 달이 지나갈 무렵 또다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우 씨 실력이 워낙 좋아서요. 저희가 특별히 데뷔조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좀 더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앨범 제작 참여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의상비 등등 온갖 명목으로 800만 원을 요구했다. 나는 당황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5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 그건 기본 트레이닝 비용이고요. 지우 씨가 워낙 뛰어나서 저희가 특별히 데뷔조에 넣어주려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800만 원이라니. 가게 수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날 밤 지우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지우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이번 돈은 너무 커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엄마, 저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미안해요. 아니야,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지 않니? 처음엔 500만 원이라더니 갑자기 또 800만 원이라고 하고. 하지만 지우는 이미 회사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다. 엄마, 회사에서 저를 정말 좋게 봐주세요. 다른 연습생들보다 특별 대우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데뷔조에 들어가면 정말 빨리 데뷔할 수 있대요. 결국 나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한테, 심지어 은행 대출까지 알아봤다. 미수가 괜찮겠냐? 요즘 연예계 사기가 많다던데. 김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냥 웃어넘겼다. 괜찮아요. 우리 지우 실력 있으니까 분명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지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두 번째 돈까지 내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세 번째 전화가 왔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우 씨가 드디어 데뷔조 최종 멤버로 선정됐어요. 순간 가슴이 쿵했다. 정말? 우리 지우가? 하지만 데뷔 준비를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투자가 필요해요. 음원 제작비, 활동비, 홍보비 등등.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1200만 원이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기획사들도 이렇게 하나요? 어머니, 요즘은 다 이래요. 투자 없이는 데뷔가 어려워요. 지우 씨만큼 실력 있는 아이도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주저앉았다. 이미 1300만 원을 썼는데 또 1200만 원이라니.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고 지우의 기대도 너무 컸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지우가 매일 즐겁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엄마로서 딸의 꿈을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나. 다음 날 나는 마지막 남은 적금까지 깨서 돈을 마련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만 버티면 우리 지우가 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지우가 회사에 다닌 지 네 번째 달이 되던 어느 금요일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해요. 또, 뭔데 이번엔? 데뷔 앨범 녹음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스튜디오 대여비와 엔지니어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해요.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지우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가 어떻게 해? 엄마, 근데 회사에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해요. 이 돈만 내면 바로 데뷔할 수 있다고. 만약 이번에 못 내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전화 너머로 지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지우야. 엄마가 알아볼게. 일단 집에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만 벌써 2,500만 원이 넘는다.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다 날아가는 건가? 하지만 2천만 원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어떻게 하죠? 회사에서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해요. 내일까지? 왜 이렇게 급하게? 녹음 스케줄이 다 잡혀 있다고 해요. 다른 팀들도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다. 이미 빚까지 내서 딸의 꿈을 지원해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2천만 원을 또 어디서 구하나. 다음 날 아침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다. 하지만 이미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인들에게도 더는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어디? 회사에서 알려준 곳인데 거기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해요. 데뷔하면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순간 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지우야, 그런 곳은 위험해. 절대 안 돼. 하지만 엄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하거든요. 나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아무리 급해도 그런 곳에서 돈을 빌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오후 회사에서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오늘 저녁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지우 씨는 데뷔조에서 제외돼요. 지금까지 투자하신 돈도 돌려드릴 수 없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정말 멘붕이 왔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다 잃는다고? 그럼 우리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거잖아. 그날 저녁 지우는 빨간 눈으로 집에 돌아왔다. 엄마, 저 회사에 가서 포기한다고 말했어요. 뭐? 더 이상 엄마한테 부담을 드릴 수 없어요. 제 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게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지우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그 아이에게는 정말 간절한 꿈이었는데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아플까. 지우야, 괜찮아요, 엄마.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며칠 후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날은 지우가 외출한 사이에 집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지우 씨 어머니시죠? 저는 빠른 대출에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예, 빠른 대출이요? 지우 씨가 저희한테서 2천만 원을 대출 받으셨는데 상환일이 지났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죄송한데, 뭔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모르셨어요? 지우 씨가 어머니 보증으로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나는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원금 2천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현재 2,400만 원이에요. 일주일 내로 갚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우리 지우가 내 모르게 사채를 썼다고? 얼마 후 지우가 집에 돌아왔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지우는 모든 걸 안 것 같았다. 엄마, 전화 왔죠? 지우야, 이게 뭐니?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지우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데뷔하면 바로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지우야, 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몰랐어요. 회사에서 괜찮다고 했거든요. 많은 연습생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다. 지우야, 회사에서 정말 데뷔시켜준다고 했니? 네. 다음 달에 앨범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우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는데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오늘 가보니까 사무실이 비어 있어요. 짐도 다 없어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다는 것을.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빚은 어떻게 갚아요? 지우는 내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함께 울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사채업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상환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요?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내일까지 갚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지우는 자책하며 계속 울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태호, 지우의 아빠.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우리를 도와줄까? 이혼할 때 그렇게 서운했는데. 그래도 해봐야겠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지우도 계속 뒤척이는 게 느껴졌다. 어머니와 딸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였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게요. 그래, 그게 맞아. 엄마도 같이 가자. 하지만 경찰서에서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사기 신고는 접수해드릴 수 있지만 사채 문제는 민사 문제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법률상담소나 시민단체에 문의해보세요. 발걸음이 무거웠다. 법적 대응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당장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지우의 절친 소라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했다. 지우야, 큰일 났어. 우리만 당한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 스타드림 엔터테인먼트. 피해자들이 모이고 있대. 소라가 보여준 인터넷 카페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됐다. 나이도 다양했다. 10대부터 20대까지 모두 아이돌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5천만 원, 이 사람은 3천만 원. 모두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글들을 읽어보니 패턴이 똑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고 마지막에는 사채까지 쓰게 만든 후 회사가 사라지는 것.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다. 저희 딸도 똑같이 당했어요. 지금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아들이 3개월째 우울증으로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빚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우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계속 울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뻔한 사기에 넘어갔을까요? 지우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내 자신이 더 원망스러웠다. 엄마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피해자 카페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우리도 참석하기로 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 부모님과 함께 온 피해자들, 혼자 온 피해자들, 모두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모임을 주최한 김영수입니다. 제 딸도 같은 피해를 당했거든요. 김영수 씨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목소리에 깊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박성민이라는 자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회사 이름만 바꿔가면서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수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성민은 이미 잠적한 상태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서 사기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 아주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우리 돈은 다 날아간 거예요? 저희는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었다. 많은 돈을 잃었고 일부는 사채까지 쓴 상태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끝까지 싸워야 해요. 젊은 여성 한 분이 일어서서 말했다. 저는 변호사예요. 물론 저도 피해자지만 우리가 집단으로 대응하면 좀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렇게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사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말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 꿈 때문에 이런 일이. 지우야, 그만해. 너를 탓할 수 없어. 엄마도 함께 속았잖아. 하지만 그날 밤 사채업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 오후에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돈을 마련하고 있어요. 시간이요? 벌써 보름이나 지났는데요. 이자도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태호에게 연락해야겠다. 10년 전 헤어질 때 우리는 정말 나쁘게 헤어졌다. 사업 실패로 집까지 날려먹고 매일 술만 마시던 그 사람.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지만 그때 서로에게 상처가 많이 남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딸이다. 설마 외면하지는 않겠지. 떨리는 손으로 10년 만에 그의 번호를 눌렀다. 혹시 번호가 바뀌었을까 싶었는데 벨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10년 만에 듣는 태호의 목소리였다.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태호야, 나야 미숙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숙아, 왜? 무슨 일이야? 지우 때문에 전화했어. 급한 일이 생겼거든. 지우가? 우리 딸이 뭔 일이야?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우를 걱정하는 아빠였다. 그래, 언제든지 좋아. 내일 시간 있어? 다음 날 우리는 지우와 함께 태호를 만났다. 10년 만에 만난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도 많이 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다. 하지만 지우를 보는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다. 아빠, 지우가 먼저 달려가서 안겼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지우 많이 컸네. 정말 예뻐졌다. 나는 태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스타드림 엔터테인먼트 사기 사건부터 사채 문제까지. 태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럼 지금 2,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야? 응, 미안해. 10년 만에 연락해서 이런 부탁하게 돼서. 무슨 소리야? 우리 딸 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 순간 나는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 후회됐다. 이 사람도 변했구나. 예전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 택시 팔고 퇴직금 받으면 어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지만 지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태호와 만난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수가, 나 어제 밤새 생각해봤는데 일단 사채부터 정리해야겠어. 이자가 계속 불어나잖아. 하지만 돈이, 택시 팔면 어느 정도는 돈이 나올 것 같아. 부족한 부분은 내가 알아볼게. 그의 목소리에는 10년 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거나 술로 해결하려 했는데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려 하고 있었다. 오후에 태호가 집으로 왔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사채업체랑 법적 대응에 대해서 알아봤어. 시민단체에서 상담받고 왔거든. 지우가 놀란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 이런 것까지 알아봐 주셨어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그 말에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년 동안 아빠 없이 지내면서 얼마나 그리웠을까. 태호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다. 일단 사채업체는 불법 고금리를 받고 있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야.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 대출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말요? 응. 그리고 이 스타드림 엔터테인먼트 사건이 사기로 입증되면 그 과정에서 받은 대출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대. 나는 태호가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보는 모습이 새로웠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나 혼자 해결해야 했는데. 그런데 태호야, 택시 팔면 너는 어떻게 생활해? 걱정하지 마. 나 요즘 대리운전도 하고 있어. 그리고 친구가 소개해준 일자리도 있고. 미안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미수가, 우리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지우 때문이잖아.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색하긴 했지만 지우가 있어서 분위기가 밝았다. 아빠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아빠는 많이 후회하며 살았어. 너랑 엄마한테 못된 짓 했다고 생각하면서. 아빠, 그래도 택시 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모르게 콧날이 시큰해졌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구나. 며칠 후 태호는 정말로 택시를 팔았다. 그리고 사채업체와 만나서 협상을 시작했다. 내가 가서 정리할게. 너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시민단체에서 소개해준 변호사도 함께 갈 거야. 그렇게 태호는 며칠 동안 사채업체와 협상했다. 쉽지 않았지만 결국 원금만 갚기로 합의를 봤다. 불법 고금리 부분은 삭제하고 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했다.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변호사가 도움을 많이 줬어. 그리고 이들도 사기 사건과 연루되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 한편으로는 피해자 모임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집단 소송 준비도 진행되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다. 가짜 기획사의 꿈 장사, 수십 명 피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지우가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실감이 나네요. 우리가 정말 큰일을 당했구나. 그래도 다행인 건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잖아. 태호도 피해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아저씨 딸은 어떻게 지내요? 아직 많이 힘들어해요. 자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지우는 어때요? 지우도 비슷해요.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지우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노래 연습도 하기 시작했다. 지우야, 노래 그만둘 생각은 없어? 어느 날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니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졌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회사에서. 그래.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요? 응. 이번에는 아빠가 꼼꼼하게 알아보고 함께 갈게. 그 말을 듣고 지우가 활짝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태호는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다. 물류회사에서 배송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일이 규칙적이어서 오히려 좋아. 그리고 수입도 나쁘지 않고. 다행이네. 미수가 고마워. 뭐가? 다시 연락해줘서. 만약 내가 연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지우한테 못된 아빠로만 남았을 거야. 태호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강한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일단 사채 문제는 거의 정리됐으니까 이제 지우의 미래를 생각해보자. 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그래. 아빠랑 엄마가 함께 알아볼게. 검증된 곳에서만. 나는 이 순간이 참 소중했다. 1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지만 예전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았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기 사건 수사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우의 꿈도 다시 도전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세 사람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지우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그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은 빗소리였다. 우리 가족에게도 이제 새로운 시작의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사채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스타드림 엔터테인먼트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모임은 이제 1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이 되어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모임에서 김영수 씨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경찰에서 박성민을 체포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지우도 나도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다. 정말요? 드디어. 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 명단도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해요. 우리가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성민한테서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변호사인 이선희 씨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성민이 받은 돈 대부분은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같거든요. 고급 외제차, 명품, 도박 등등.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우리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말했다. 엄마, 돈은 못 돌려받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어요. 우리 지우가 많이 성숙해졌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지우가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 싶었다. 며칠 후 언론에서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도 인터뷰에 참여하기로 했다. 가족이 모두 나가시는 건가요? 네, 이 문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겪은 일이니까요. 태호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처음에는 방송 출연을 꺼려 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바꿨다. 촬영 당일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갔다. 안녕하세요. PD 김민정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우리 집에서 진행됐다. 지우가 평소 연습하던 공간도 촬영하고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도 담았다. 지우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 꿈도 무너진 것 같고 가족에게도 피해를 준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꿈과 가짜 꿈을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제 자신을 많이 탓했어요. 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함께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태호의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아버님은 10년 만에 가족과 다시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시청자들로부터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도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지우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방송을 본 한 음악 관계자가 연락을 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모니 뮤직의 어앤드아 팀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방송을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또 사기가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태호가 꼼꼼하게 회사 정보를 확인해 봤다. 미수가 여기 정말 제대로 된 회사야.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배출했고 평판도 좋아. 정말? 그럼 만나볼까? 응,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자. 그렇게 우리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모니 뮤직을 방문했다. 회사 분위기부터 달랐다. 스타드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다. 지우 씨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간단한 오디션을 봐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데 비용 같은 건 안 내도 되는 거죠? 김 과장이 웃으며 답했다. 당연하죠. 저희는 연습생에게 돈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연습생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지우는 방송에서도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렀다. 김 과장과 다른 스태프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정말 좋은 목소리네요. 저희와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연습생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즉석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변호사와도 상의해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충분히 검토하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다. 피해자 모임의 변호사에게도 검토를 부탁했다. 계약 조건이 정말 좋네요. 연습생 지원금도 나오고 데뷔 후 정산 구조도 합리적이에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업계 표준보다도 좋은 조건이에요. 일주일 후 우리는 하모니 뮤직과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달았다. 저희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모든 중요한 일정은 부모가 함께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족이 더 신뢰가 가네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지우가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 표정부터 진짜 같아요. 그래, 하지만 계속 조심하자.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용히 축하 식사를 했다. 지우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절대 가족에게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우리 딸 벌써 이렇게 든든해졌네. 태호도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계속 지켜볼게.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해. 한편 스타드림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박성민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해 금액도 회수할 수 있었다. 비록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였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계 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네. 맞아요. 앞으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고 더 가까워졌다. 하모니 뮤직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달랐다. 지우가 매일 집에 돌아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엄마, 오늘 보컬 선생님이 저한테 맞는 장르를 찾아주셨어요. 발라드보다는 R&B 쪽이 더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땠어? 진짜 제 목소리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노래했던 것 같아요. 지우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스타드림에서 연습할 때는 항상 불안해하고 조급해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엄마, 여기는 정말 체계적이에요. 월말마다 평가가 있는데 점수나 순위로만 매기는 게 아니라 개인별 발전 상황을 꼼꼼히 봐주거든요. 태호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우를 데리러 회사에 가곤 했다. 아빠, 오늘 안무 선생님이 저한테 센터 자리에서 연습해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딸 실력이 늘었나 보네. 네. 그런데 아빠, 여기 선생님들은 다 친절하세요. 혼내는 것도 건설적으로 혼내시고 칭찬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차 안에서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호는 흐뭇했다. 예전 같으면 술집에 들렀을 시간에 이제는 딸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니. 한편 나는 반찬 가게 일도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빚을 많이 갚아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미수가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네. 단골 손님인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다. 지우가 좋은 곳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 다행이다. 그전에는 너무 걱정이 많아 보였거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실제로 요즘은 일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왔다. 지우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지우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지우가 흥분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왜? 무슨 일이야? 데뷔조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후보에 올랐대요. 순간 가슴이 쿵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됐다. 정말? 그런데 괜찮은 거 맞지?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내부 평가를 6개월 동안 받아서 결정하는 거래요. 그리고 데뷔조에 들어가도 추가 비용은 전혀 없대요. 태호도 신중하게 물어봤다. 혹시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니? 아니요. 오히려 데뷔조에 들어가면 지원이 더 늘어난대요. 숙소도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다. 지우야, 정말 하고 싶어? 네, 정말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급하지 않을게요.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말 준비가 됐을 때 데뷔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우리도 지켜볼게. 그 다음 날부터 지우의 연습량이 더 늘어났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습했다. 오늘은 보컬 2시간, 댄스 2시간, 그리고 개인 연습 1시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라. 몸이 먼저야. 네, 알고 있어요. 한편 스타드림 사건의 후속 조치들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다. 미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성민의 재산 압류로 추가 배상금이 나왔어요. 정말요? 네, 많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 씨네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300만 원. 잃어버린 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저희도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숙 씨 딸분, 새로운 기획사에서 잘 되고 있다면서요? 네, 다행히 좋은 곳을 만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우 씨가 성공하시면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지우의 성공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지우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다. 엄마, 회사에서 OST 참여 기회를 주셨어요. OST? 네, 드라마 OST에 코러스로 참여하는 거래요. 비록 메인 보컬은 아니지만 제 목소리도 들어간대요. 와, 정말? 네. 그리고 이게 제 첫 번째 공식 음원이 될 거래요. 태호도 놀라워했다. 우리 딸이 벌써 가수가 되는 거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OST 녹음 날 우리는 지우를 응원하러 녹음실에 갔다. 물론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기다리며 지우를 응원했다. 긴장되지? 조금요. 하지만 기대도 돼요. 몇 시간 후 녹음을 마치고 나온 지우의 얼굴은 환했다.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프로듀서님도 제 목소리가 드라마 분위기와 잘 맞는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했다. 지우야, 축하해. 첫 번째 음원이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원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빠도 고마워요. 가장 힘들 때 나타나 주셔서.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다시 받아준 너희들이.
한 달 후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드라마를 봤다. 나왔다. 지우 목소리 나왔다. 비록 몇 초에 불과했지만 지우의 목소리가 드라마에서 흘러나올 때의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말 우리 딸 목소리네. 엄마, 부끄러워요. 하지만 지우도 기뻐하는 게 역력했다. 드라마 OST는 의외로 인기를 끌었다. 음원 사이트에서도 상위권에 올랐고 지우에게도 조금씩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지우 씨, 이번 OST 반응이 정말 좋네요. 회사에서도 만족하고 있어요. 김 과장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다음 달에 있을 데뷔조 최종 평가에서 지우 씨가 1순위로 올라섰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OST 참여도 플러스 요인이 됐고 무엇보다 꾸준한 실력 향상이 인정받은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우리 모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지우야, 정말 대단해. 엄마,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최종 평가가 남았거든요. 그래도 1순위까지 올라간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태호도 감격했다. 우리 딸이 정말 해냈구나.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지우 방을 살짝 들여다봤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었다. 뭐해? 아, 엄마. 일기 써요. 일기? 네, 요즘 매일 써요.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그래. 뭐라고 썼는데? 오늘은 드디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하지만 가장 고마운 건 가족이 함께 해준다는 것이다라고 썼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우를 꼭 안아줬다. 엄마도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딸을 가져서.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데뷔조 최종 평가가 있기 일주일 전, 지우는 의외로 차분했다. 긴장 안 돼? 조금은 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아요. 왜? 이제 알겠어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설령 이번에 안 되더라도 저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평가 당일 우리는 가족 모두 함께 회사에 갔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연습생 가족들도 많이 와 있었다. 지우야, 떨리지? 괜찮아요, 아빠. 준비한 만큼 보여드릴게요. 태호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결과가 어떻든 아빠는 자랑스러워. 1시간 후 지우가 평가실에서 나왔다. 표정이 밝았다. 어땠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재밌었다고? 네, 노래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나? 일주일 후 결과 발표가 있었다. 지우 씨, 축하드려요. 데뷔조에 선정되셨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우리는 모두 얼싸안고 기뻤다. 정말요? 정말요? 네, 만장일치였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으셨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다. 지우야, 이제 정말 가수가 되는 거네. 네,
하지만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조급해하지는 마라. 천천히 해도 돼. 태호의 조언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배웠어요. 진짜 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이뤄야 한다는 걸. 몇 달 후, 지우는 본격적인 데뷔 준비에 들어갔다. 5인조 걸그룹의 메인 보컬로 선정된 것이다. 루나틱이라는 그룹명이에요. 달처럼 신비롭고 매력적인 음악을 하자는 뜻이래요. 좋은 이름이네. 멤버들도 모두 좋은 아이들이었다.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언니들, 제가 막내지만 잘 부탁드려요. 지우야, 우리가 더 잘 부탁해. 목소리가 정말 좋아. 연습 과정도 건전했다. 무리한 스케줄 대신 체계적인 계획하에 준비가 진행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일찍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됐다. 한편 나의 반찬 가게도 점점 번창하고 있었다. 지우의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다. 미숙 씨, 지우가 정말 가수 되는 거 맞아요? 네, 곧 데뷔해요. 우와, 대단해요. 우리 동네에서 가수가 나오다니. 그런 관심과 응원이 고마웠다. 태호도 새로운 일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물류회사에서 인정받아서 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미수가, 나 팀장 됐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이제 수입도 좀 더 안정적일 거야. 우리는 비록 재혼하지는 않았지만 지우를 중심으로 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우의 일정도 함께 챙겼다. 드디어 데뷔 날이 다가왔다. 엄마, 아빠, 내일이 데뷔 쇼케이스예요. 벌써?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 네, 떨리지만 기대도 돼요. 쇼케이스 당일 우리는 가장 앞자리에서 지우를 응원했다. 무대 위에 지우는 정말 빛났다. 저희는 루나틱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관중석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정말 우리 딸이 해냈구나. 공연이 끝난 후 지우가 우리에게 달려왔다. 엄마, 아빠, 어땠어요? 최고였어. 정말 최고였어. 우리 딸이 정말 가수가 됐구나. 그날 밤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지우의 연습생 동기들과 하모니, 뮤직 스태프들도 함께했다. 지우야, 축하해. 고마워요, 모두들. 김 과장이 건배사를 했다. 지우 씨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함과 끈기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모두가 박수를 쳤다. 며칠 후 지우의 데뷔곡이 음원 사이트에 올라갔다. 우리는 0시가 되자마자 음원을 들었다. 우와, 정말 우리 딸 목소리네. 엄마, 부끄러워요. 하지만 지우도 기뻐하는 게 역력했다. 음원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올랐고 음악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왔다. 지우야, 정말 대단해. 첫 데뷔곡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게요. 한 달 후, 우리는 지우의 첫 음악방송 출연을 지켜봤다. TV 화면 속의 지우는 정말 프로 가수 같았다. 저기 우리 딸이야. 태호야, 소리 너무 커. 하지만 나도 마음속으론 소리치고 있었다. 방송이 끝난 후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봤어요? 당연히 봤지. 정말 멋있었어. 감사해요. 무대에서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도 자랑스러웠어. 그날 저녁 지우가 집에 왔을 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이게 뭐야?
첫 음방 기념품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목걸이야. 엄마, 이거 엄마가 아끼던 거잖아요. 이제 내 차례야. 무대에서도 차고 다녀. 지우가 목걸이를 차고 거울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예뻐요. 고마워요, 엄마. 6개월이 지나자 루나틱은 제법 유명한 걸그룹이 되어 있었다. 여러 음악 방송에도 출연하고 팬미팅도 열었다. 엄마, 오늘 팬미팅에서 한 팬이 그러는데 저희 가족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자기도 꿈을 포기하려 했는데 저희 이야기를 보고 다시 시작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가 겪은 힘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있구나. 어느 날 스타드림 사건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다. 미숙 씨,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연예계 사기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우 씨가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우도 그런 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지우는 연예계 사기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됐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다. 여러분, 꿈을 가지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꿈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저처럼 속지 마시고 항상 가족과 상의하세요. 지우의 말에 청소년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1년 후, 우리는 지우의 첫 단독 콘서트를 보러 갔다. 루나틱이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성공한 그룹이 되어 있었다. 엄마, 아빠, 저 오늘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어요. 뭔데? 비밀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콘서트 중간 지우가 혼자 무대에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틱의 지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특히 저희 가족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지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었다. 엄마의 눈물로 키운 꿈이, 아빠의 사랑으로 자란 희망이 오늘 이 무대 위에서 꽃 피었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옆에서 태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노래가 끝난 후 지우가 말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셔서. 관객들도 모두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모든 힘든 일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콘서트가 끝난 후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셋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야, 정말 자랑스러워. 네, 하지만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거든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우리가 계속 응원할게. 태호도 말했다. 나도 이제야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난 2년을 되돌아봤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사기를 당하고 사채에 시달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다. 지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태호와 나는 재혼하지 않았지만 지우를 통해 다시 가족이 됐다. 아니, 예전보다 더 좋은 가족이 됐다. 반찬가게 미숙이네도 이제 동네 명물이 됐다. 가수 엄마가 하는 반찬가게라고 불리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 가족이 그 증거다. 오늘도 지우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면서, 그리고 나는 여전히 반찬가게에서 일하며 딸을 응원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
진짜 꿈은 가족의 사랑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계속되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다 보면 꼭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인의 가족에게도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길 따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됩니다.